50대의 시작이 아니라 50대면 노후 준비가 완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많은 사람이 50대가 되면 이제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50이 되면 이미 노후 준비가 완성되어 있어야 해요.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도 허덕이는데 이제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었어? 그 마음 정말 이해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 우리 주변의 현실적인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50대의 준비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뒤늦게라도 따라잡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사례 1. 55세 김 부장님의 후에 나는 회사가 영원할 줄 알았다. 첫 번째 사례는 대기업에 다니던 55세 김 부장님 이야기입니다. 김 부장님은 30대 후반부터 집을 사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노후 준비는 나중에라고 미뤄왔어요. 그래도 연봉도 높았고 명태 얘기만 없으면 60까지는 문제 없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냉정했어요. 55세가 되던 해 팀 구조 조정으로 명예퇴직 권고를 받았죠. 퇴직금을 받긴 했지만 이미 대학생인 2 자녀 학비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경비직 일자리를 알아보며 이런 말을 했어요. 30대, 40대 때 딱 5년만이라도 노후 준비를 먼저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회사 다니는 동안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김 부장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노후 준비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당장 끝내야 할 일이다. 회사는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실 아무도 우리의 노후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죠. 사례 2. 52세 이 과장님의 깨달음, 결국은 건강과 돈이 전부더라. 두 번째는 52세 이 과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과장님은 회사에서 성실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어요. 매일 야근하며 승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50세가 되던 해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매달 병원비와 약값이 들어갔고 건강보험 혜택이 있어도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젊을 때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병이 생기니까 건강이 없으면 돈도 소용없더라고요. 노후 준비라는 건 결국 2가지예요. 건강 준비와 돈 준비. 아무리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병원비로 다 나가고, 아무리 건강해도 돈이 없으면 생계 때문에 몸을 혹사시키다 병이 납니다. 두 축이 함께 가야만 안정적인 노후를 맞을 수 있죠. 사례 3. 58세 박 사장님의 선택. 나는 이 나이에 사업 접고 귀농한다. 세 번째는 자영업을 하던 58세 박 사장님의 사례입니다. 그는 25년간 음식점을 운영했어요. IMF도 코로나도 버텼지만 결국 대형 프랜차이즈의 물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매출이 급감하자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박 사장님은 결국 가게를 접고 시골로 내려가 귀농을 선택했습니다.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빛이 나를 삼킬 거예요. 박 사장님의 선택은 한편으로 용기 있는 결정이었지만 그가 40대부터 노후 준비를 조금이라도 해뒀다면 더 안정적인 선택지를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전문가적 인사이트. 왜 50에 완성되어 있어야 하는가? 사례에서 보듯 50대는 선택의 시기가 아니라 점검과 마무리의 시기입니다. 이미 수입이 정점에서 꺾이는 나이기 때문이죠. 한국금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직장인의 소득은 50대 초반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즉, 50대는 돈을 모으는 시기가 아니라 모은 돈을 굴리고 지키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이 시기를 노후 준비 시작점으로 착각하죠. 늦었다고 느껴도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래 3가지를 꼭 실행해 보세요. 1. 자산 점검부터 시작하라. 내가 가진 것, 빚,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정확히 적어보세요. 불편하고 두렵지만 현실을 똑바로 봐야 전략이 나옵니다. 2. 소비 구조를 확 바꿔라. 50대부터는 지출 줄이기가 수입 늘리기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차를 바꾸는 대신 수명을 연장하고 보험을 통폐합해 낭비를 막고 식비와 생활비를 과감하게 내려보세요. 생각보다 없어도 되는 지출이 많습니다. 3. 건강을 자산으로 만들어라. 지금 당장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PT를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 30분이라도 걷고 야식과 과음만 줄여도 몸이 달라집니다. 건강은 노후, 자산의 70% 이상을 결정짓는 변수이기 때문이죠. 마무리하며 공감으로 남기는 한마디. 50대는 새로운 도전의 나이기도 하지만 그 도전의 발판이 되어줄 준비 완료된 노후 플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 준비 안 했는데 하고 주저앉기엔 당신에게도 당신 가족에게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30분만이라도 당신의 통장 잔고, 자산 목록, 건강 상태를 종이에 적어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50대는 시작의 시기가 아닙니다. 노후 준비를 완성해 놓고 그 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50대가 후회 없는 그리고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시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50대 노후 준비 완성의 중요성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문가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깊이 있게 풀어드릴게요.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와 수치, 팁,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다뤄볼게요. 1. 내 자산과 지출을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게 첫걸음. 먼저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은행 통장 잔액, 부동산, 연금, 보험, 투자 상품, 그리고 빚까지 전부요. 50대면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감정이나 희망사항을 빼고 팩트에 기반한 자산 현황을 점검해야 해요. 예를 들어 집 한 채가 있다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에요. 대출이 많이 끼어 있다면 실질 자산은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50대 초반인 어씨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와 1억 원 저축,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어요. 하지만 아파트에 5천만 원 대출이 있고 매달 이자만 50만 원씩 나가죠. 이 경우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자산은 저축 1억 원에서 대출 이자를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매달 고정 지출이 이자와 관리비, 생활비까지 합쳐 250만 원이라면 연금과 퇴직금이 끊긴 이후 수입 없이 이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지 꼼꼼히 계산해야 하는 거죠. 팁. 이런 계산을 도와주는 노후 자산 관리 앱이나 재무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전문가 상담을 받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나 숨겨진 지출도 찾을 수 있습니다. 2. 50대는 지출 구조 조정이 절대 과제. 50대부터는 수입을 크게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지출을 확 줄이는 게 노후 안전망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껴야 한다가 아니라 어디를 줄여야 가장 효율적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자동차 유지비는 매달 2,030만 원 정도인데 50대 이후에는 자동차를 중고로 바꾸거나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하는 게 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동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해 걷는 시간을 늘린다고 생각하면 일석이조죠. 또 식비, 통신비, 보험료 등에서 중복 지출을 줄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보험료가 너무 많거나 보장 중복인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와 상담해서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주의사항. 지나치게 극단적인 지출 삭감은 오히려 건강과 삶의 질을 떨어뜨려 병원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필수 지출과 낭비 지출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3. 건강 관리도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건강은 노후 자산의 큰 부분입니다. 50대는 무조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시기예요.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 연령에서 건강관리에 실패하면 병원비가 연평균 3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다고 해요. 만약 매달 20만 원 정도라도 건강관리 비용 운동, 영양제, 검진에 투자해서 병원비 발생을 줄일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큰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50대 여성 B씨가 매일 걷기 운동과 적절한 영양 섭취를 병행하면서 고혈압 약 복용 횟수를 줄였고 병원비 부담을 연 200만 원 정도 절감한 경우가 있어요. 4. 연금과 금융상품, 꼭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노후 소득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 그리고 금융상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지만 연기 신청을 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빨리 받는 게 낫고요. 퇴직연금도 투자 성향에 따라 원금 보장형 또는 주식형 등으로 나뉘니 전문가 조언을 받아 내게 맞는 상품으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팁: 50대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연금 수령 시점과 투자, 상품 리밸런싱입니다. 연금 수령 계획은 국가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하고 투자 상품은 증권사나 은행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세요. 5. 부채 관리는 노후 파탄을 막는 최후의 보루. 50대에는 대출과 카드빚 같은 부채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부채가 많으면 이자, 부담 때문에 노후 생활비가 크게 줄어들거든요. 만약 빚이 남아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해 고금리 부채부터 빨리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할부 이자율은 보통 연 15% 이상인데 대출 이자는 35% 수준이니 당장 카드빚부터 줄이는 게 이득이에요.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보다는 원금 균등 상환을 선택하면 초기 부담은 크지만 전체 이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6. 작은 수입원도 절대 무시하지 말 것. 50대 이후에는 본업 외에 작은 수입원을 만들어 놓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부업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직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50대 C씨는 평소 좋아하던 원예를 온라인으로 배우면서 소규모 화분 판매를 시작했고 매달 30만 원 정도 부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더라도 꾸준한 수입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줍니다. 7. 전문가 도움받기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50대는 혼자 모든 걸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재무설계사, 세무사, 건강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재무설계사는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노후 전략을 세워주니까 혼자 고민하다 시간만 보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결론: 50대는 노후 준비를 완성하는 마지노선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면 먼저 내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출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건강에 투자하고 연금과 금융상품을 내 상황에 맞게 점검하고 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작은 부수입원도 만들어 나가고 전문가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 모든 게 합쳐져야 비로소 50대의 노후 준비가 완성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한 걸음씩 차근차근 하면 분명 희망이 보일 거예요. 50대인 지금 혹은 앞으로 50대를 맞을 여러분에게 이 조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